제가 생각하는 건축학과의 매력은 다른 과에서는 약간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전 학년 통틀어서 약간 단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저희 과는 매해 두 번씩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캡스톤 디자인이면서 건축 설계에는 약간 자기가 처음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그 아이디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걸 또 이제 모형으로도 만들어 보고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되게 창조적이면서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건축학과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학과의 매력은 크리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리틱이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저희를 괴롭히는 하나의 고통 요소이기도 한데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매주 2번씩 발표를 준비하고 또 학생들이랑 교수님이랑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을 다시 정리해 볼 기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반복론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건축학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학의 매력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를 만드는 거? 그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건축보다는 다 작잖아요. 그래서 건축학이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한옥에 관심이 많았어서 한옥 디자인이나 이런 한옥을 현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건축학과를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그 꿈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건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건축학과에 엄청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저는 옛날부터 물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리랑 관련한 그런 공과대학 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성적이나 그런 커트라인으로 인해서 제가 갈 수 있는 학과들 중에서 어떤 학과가 가장 관심이 있을까를 살펴보던 와중에 제가 어릴 때 그 파주에 있는 미미시스 아트뮤지엄을 굉장히 자주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공간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거장이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런 되게 웅장하고 압도적인 건물을 지어보면 어떨까 굉장히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축학과에 오면 좋겠다고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들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건축은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좀 표현하는 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건축학과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엄청 제이 성향이었는데 스케줄도 딱딱 세워서 뭐 시험 기간이면 스케줄도 딱딱 세워서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건축학과에 오고 난 이후로는 약간 P로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스케줄을 짜도 뭐 3일 만에 모형을 만들겠다라고 해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입학할 때쯤에는 J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P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 이제 건강이 좀 나빠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되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건축 자체가 이제 사이트 아날리시스부터 쭉 이렇게 좀 멀리서 바라보는 시점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는 게 변화들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의 변화가 있었죠. 고등학생 때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저는 약간 설계와는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좀 설계보다는 학문을 공부하고 약간 이런 거에 좀 더 맞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코딩을 되게 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개발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코딩을 좀 배워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개발자라는 진로에 회의감을 느껴서 인공지능을 좀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AI를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를 연구하고 계시군요. 사실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세우기 전에 하나의 키워드를 무조건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거기에 이제 좀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메스를 만들 때도 어떤 방향으로 자르고 어떤 모양으로 자르고 특히 곡선으로 자를 때 그 모든 선들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O 포인트고 하나는 와 포인트인데 O 포인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구나 고 와는 이제 디테일적으로 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구나 그 두 가지를 좀 지키면서 공모전을 나갈 때 그게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교 설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정해져 있지만 공모전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에 정림 공모전에서 뭔가 발굴을 하고 발명을 하라 이랬는데 저희는 이제 건물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건물의 외벽에 붙어있는 어떤 그런 배관들 이런 것들을 좀 모으면서 거기서 5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사실 그 배관들을 모으면서 어떻게 건축물이랑 인터그레이트 시킬지 그거를 이제 와 포인트로 가져왔다. 백업인 것 같아요. 약간 다양한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제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설계를 하다가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파일이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무조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약간 주마다 한 번씩 그 드라이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핀터레스트를 진짜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완전 MBTI가 S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때 진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 활용해서 진짜 이미지 연결해서 계속 타고 들어가서 이미지 다 보고 그래서 설계하다가 막히면 항상 핀터레스트 들어가서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미신이기도 하지만 천장이 높은 공간에 가면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말을 어느 정도 좀 믿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천장이 높은 카페에 간다거나 아니면 일단 공간이 아름다운 곳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꼭 설계실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뭐 밖에서도 해보고 아니면 다른 동네 카페에 가서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공간의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계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아예 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사드 시스템에서 뭔가 안 풀리는 게 있다 그러면 갑자기 가구를 찾아봐요. 가구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데 그런 데가 되게 다 연관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이 건축만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되게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D 비전이라는 분야인데요. 이게 건축과도 사실은 약간 연관이 있는 게 되게 뜬금없는 얘기지만 문화재를 복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도면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그거를 이제 3D로 변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학과 이중 전공을 통해서 AI 관련 수업을 수강을 몇 개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학과에 왔던 것도 약간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왔던 거여서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중 전공하고 있긴 합니다. 공학 쪽으로는 제가 전기전자공학부를 이중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가 물리를 좋아했어서도 있지만 그 파사드에 붙이는 그 태양광 패널 중에 투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연 전자 소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 소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공학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진로는 그쪽으로 조금 나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저희 동기들끼리 MT를 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학번이 아직도 MT를 가냐 하는데 이제는 뭔가 동창회 느낌이 나고 뭔가 애들 다 아무래도 18학번 거의 다 졸업을 했고 다들 취직을 한 상태다 보니까 그때 느낌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애들 다 사회생활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 그런 거죠. 일단 건축학과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더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학년 때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창 건축 설계를 막 시작한 단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혼자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줌으로 미팅을 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방법을 갈구한 게 이제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거기서 합숙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랑 그 여기 주변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이제 아무래도 어린 학생이니까 가성비 있게 구해서 거기서 이제 넓은 테이블에서 설계를 했던 시험도 보고 설계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웃겼던 건 가격을 좀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있던 그 빌라 옆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 환기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방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졸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팀플 하느라 밤샐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때도 그때는 코로나였어서 설계실도 없고 제도실도 안 열려 있었을 때였는데 친구 자취방 빌려가지고 3명이서 한 이틀 밤인가 3일 밤을 샜던 기억이 있고 또 작년에 추혜진이라고 있는데 예진이랑 진짜 구조 디자인 수업을 듣는데 그게 모형 작업이 엄청 많은 과목이었어서 그 모형 작업하느라 진짜 엄청 여러 밤 새고 막 새벽 6시까지 설계실 출근하고 그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애기능 동아리 중에 일상다반사라는 사진 동아리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진 동아리를 하면서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설계실, 집 아니면 공학관, 창의관 이 정도로 제 생활 반경이 제한이 됐었다면 동아리를 하면서 많은 곳에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이랑 출사도 다니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제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동아리가 계속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제가 휴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사진 동아리 부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코로나 시기였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기 출사를 가야 되는데 그 정기 출사 답사를 떼양볕에 제가 혼자 차를 타고 남양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하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크게 남습니다. 아무래도 아크죠. 아크를 제일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그때 아크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교수님도 처음에 반응이 별로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되게 교수님들 설득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설득하고 아마 그때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년과 달라진 부분은 예년에는 그 건축적 특성을 완성도 높여인 표현으로 하는데 집중했었는데 올해는 아이디어 정지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건축적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고 저희가 지금 AI 혁명의 그 초점, 그 시작점에 들어가는 시기에 있는데 예전에 산업혁명 당시에 그 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고 정보화 혁명을 거쳐서 이 데이터가 개방되면서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그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사실 많은 직업들이 잃게 될 거고 그런 과정 중에서 기존까지의 방식이 해답하는 방식이 이제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 질문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전공이 저는 건축학과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이트를 정하게 되고 거기서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뭘 담을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매스를 어떻게 할지 혼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건축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응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과를 졸업하고 나서 뭐 건축이나 도시 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건축적 사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유럽에서는 뭐 많은 오피스들이 관련돼서 부동산 개발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주얼리나 구두 디자인이나 산업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광고 프로모션 CF를 제작할 때 저희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네이밍을 할 때 건축적인 사고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해서 같이 호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배운 건축적인 사고를 최대한 풀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좀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건축의 베이직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같아요. 디자인은 아이디어는 머리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디자인은 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꾸준히 앉아서 참고 인내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피드백하고 다시 디벨롭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건축가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생각되고 이런 참고 인내하는 태도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이번 졸업 설계는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UAM이나 아니면 SRM, 뭐 AMC 이런 것들을 다 탐구해 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졸업 설계는 일단 사이트는 홍제동에 위치한 유진상가 사이트를 졸업 전시 프로젝트로 잡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숨겨져 있는 흐름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근현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프로젝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번 졸업 설계 주제는 커넥트,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서울의 크기가 확장되면서 서울 외곽에 있던 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전소랑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걸 하고 있고 또 제 사이트 땅이 한강이랑 상업지구랑의 사이에 있기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어줘야 하는 땅이어서 제 주제를 있다, 커넥트로 잡았습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이트를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계속 많이 고민을 해왔던 장소이어서 아마 똑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고 대신 학기 초로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이게 미래가 엄청 바뀌었다기보다는 저의 능력치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제 약간 발표나 면접에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떠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맨날 중크도 하고 기크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제 미래에 약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건축을 배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고 좀 흑백에서 칼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건축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우잖아요. 다양한 툴을 동반하여. 그래서 뭐
저의 단기적인 그런 목표는 세워졌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제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먼 미래에 제가 뭐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는 좀 더 실무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약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 외에도 다양한 툴을 저희가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구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쭉 둘러봤을 때 하고 싶은 건 다 해봤고, 사실 뭐 물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배운 것도 많았고, 대신 이제 아쉬운 거는 학점을 좀 더 챙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봐서 후회가 된다? 그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안 해봐서 후회가 되는 것은 뭔가 휴학을 해보지 않아서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20학번이지만 이중전공을 하는 바람에 휴학 없이 계속 쭉 달려왔는데, 휴학을 한번 해보고 그 휴학하는 기간 동안 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저는 노는 목적의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설계 과목처럼 프로젝트를 띄는 게 많다 보니까 약간 팀 프로젝트도 많고 하니까 내 시간을 온전히 쏟을 수가 없는데 1, 2학년 때만 할 수 있는 게 진짜 막 밴드부나 아니면은 막 운동 동아리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저도 밴드부를 했었었는데 근데 코로나였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게 좀 아쉬움에 남아서 제가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면 더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기 하세요? 어떤 다들 너무 5년 동안 수고를 했고, 다들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졸업 작품을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5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거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한 거 서로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 모두 다 뽐낼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후련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그러니까 지금 휴학도 한번 하고 벌써 27인데 졸업이 졸업처럼 안 느껴져요. 주변 애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던 거 공부 그대로 하고 그대로 밤새고, 단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없어지는 그런 생활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좀 압박감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5년 동안 사실 돌이켜보면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 제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5년에서는 우리 때는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주제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청량리가 다쿠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백화점 설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그렇게 다양한 행위를 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세대라는 것은 진짜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사회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제가 느꼈던 졸업 설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5학년들 졸업 설계가 굉장히 부럽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학년은 굉장히 특별한 학년이죠. 남들 4년 만에 마치는데 1년을 더하게 됩니다. 그만큼 특별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5학년 건축학과가 5년제가 필요한지를 증명을 해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요. 따라서 전시회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이민혁 교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5학년은 결국 이제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나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인데 생각보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회가 정의롭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순간이 가장 공정하게 자신을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 나가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사건들과 말도 안 되는 부정함들로 인해서 그런 게 꺾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졸업한 지 20년이 된 시점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을 공정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을 했고 그 사회에 휩쓸려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판으로 갔던 분들은 지금 거의 많이 바닥에서 많이 사라졌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물론 전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회에서의 공정함과 정의를 잃지 않는 멋있는 고재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합시다. 여기까지 인터뷰의 일정입니다. 아 이것도 아 아까 남 교수님 반에 왜 우리 고마워요. 수험생 시절로 돌아간다는 고대에 다시 오실까 뭐 연대를 가시. 어디요? 연대랑 그 고대랑 어디요? 뒤늦게 잘 안 들리는데. 아니다. 끝났다. 잘한 거 맞나? 과자역부터 아, 진짜요? 아세요? 북가자동, 남가자동. 아, 진짜요? 저 그쪽에서 초등학교 나왔는데.